네, 총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총선 격전지의 상황을 알아보는 코너죠. 총선 시그널. 오늘은 함은경 후보를 모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격전지에서 뛰고 계십니다. 일단 마포울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도 마포울에서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 후보 예. 등록 이후에 좀 다녀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지역에서 아주 신이 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이 나서요. 예, 예. 최근에 좀 화제된 게 있어가지고요. 예, 저도 이거 몰랐는데 젊은 층에서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던데 예. 절 중에 가장 예의 바른 절이라고 해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바닥에 90도. 절을 하는데 예. 90도로 물구나무 서듯이 하는 절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 그랜절인 건가요? 예, 그랜절이라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 이걸 요즘에 좀 자주 하시던데 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 동네 인사 다니다가 물구나무 서는 걸 보여드렸는데 예, 그 어른들한테 한 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랜절이 됐습니다. 그랜절이라고 좀 갈 때마다 자주 선보이시는 건가요? 아주 어떠신가요? 원하시면 해드립니다. 예. 어르신들 상대로 하니까 좀 많이 좋아하시죠? 이런 예, 처음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마포울 지지율 조사가 좀 발표된 게 있는데 워낙 뭐 이 지역은 민주당 강세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맞대결했을 때 어떨까 궁금하신 분이 많았을 텐데 예, 이게 최근에 동아일보가 조사한 거예요.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청래 의원이 45.6%고 함은경 후보가 30.9%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오차범위 바뀌고 좀 수도권 내에서는 격차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편이거든요. 예. 지지율을 좀 극복할 만한 저 격차를 극복할 만한 방안이 좀 있으신 건가요? 아, 이 조사는 전 뭐 인지도 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총선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도 돌아다니면은 저 후보가 바뀌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 지역에 워낙 또 오래 활동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지도를 높이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민주당 공천에서 호남의 유력 인사들이 유력 의원들이 다 그 몰살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정청래 후보는 자기 지역 기반을 주로 호남 출신 사람들을 삼고 있고 그것이 강고한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급 인물이 없어요. 민주당 그러니까 내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호남 지역구를 둔 의원이 아니라 호남 출신에서 중앙 정치를 하는 뭐 그런 분들. 예, 예. 사실 그럼 박용진 의원도 호남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죠. 임종석 호남, 뭐 홍영표 호남 다 호남 사람들입니다. 예. 이번 공천 과정에서 찐명 후보를 세우면서 호남 출신들이 다 몰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도대체 그러면 수도권에서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 지역을 대변할 만한 그런 지도자급 인물이 있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심리가 있고요. 그걸 지금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주목하지는 못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컷오프 되신 분들 보니까 주로 호남 출신, 호남이 고향이신 분들이 꽤 많네요. 말씀 예.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님이 순천 출신이잖아요. 예. 그 아버님이 또 군산 출신입니다. 네. 태어나시길 군산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그래서 저를 지원하시겠다고 오늘도 네. 마포 을구에 오셔서 호남 출신인 함은경을 믿고 지지해달라. 국민의힘이 함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 오늘 인유한 예. 위원장이 마포로 가서 지지를 좀 해주시는군요. 예, 이렇게 해서 그 마포을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 차이가 어느 정도 좀 난다고 본인이 좀 자신을 하면서 마포울은 격전지가 아니라 격차지다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여기에 예.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20일 동안의 천지 개벽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일간의 천지개벽. 예. 마포울 얘기를 짧게 나눠봤고 이따 또 다시 나누겠지만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당 내부에서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그에 앞서서 함은경 후보께서 좀 조직을 하신 모임이 있잖아요. 과거 야권에서 몸담았던 후보들끼리 체인저 벨트를 꾸리셨던데 체인저 벨트를 꾸린 이유랄까? 뭐 이걸 좀 간단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뭐 민주당 사정에 지금 달려 있는데요. 민주당 사정이 찐명 후보로 저기 전부 다 교체가 됐고 예, 그것은 민주당이 90년대 한총련 세대들
이런 세대들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한총련 저 집회에서 가면 의장 옹립식이나 이런 걸 봤을 거예요. 예. 한총련 의장을 옹립하고 뭐 결사옹위하는 부대처럼 그런 의식들을 하는데 요즘 이재명 당대표의 찐명 후보들을 내세우고 옹위하는 사람들만 공천을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90년대 그런 한총련 세대 인식들이. 그러면 체인저 벨트는 뭐냐? 과거 운동권과 민주당에 몸담았던 출신들이 예.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럼 무슨 얘기냐? 민주당은 찐명으로 쪼그라들고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은 다양한 세력들을 모을 수 있는 포괄적인 국민 통합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과거 민주당에 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데 문턱이 좀 있어요. 심리적인 문턱. 이 심리적 문턱을 없애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벨트 군들, 인물 군들을 만들어서 벨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체인저 벨트의 출발입니다. 예. 근데 체인저 벨트에서 입장문을 지난 주말에 내셨던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자진 귀국해서 수사를 받으라 이런 공동 입장문을 내셨는데 예. 사실 입장문 내실 때만 해도 당내에서 뭐 수도권에 뛰는 후보들 사이에서 좀 나오는 정도였다면 한동훈 위원장까지 이 입장을 그대로 어제 퇴근길에 밝히면서 예. 뭔가 당 차원의 어떤 입장이 되는 모습이에요. 예. 굳이 이렇게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이 별 이유 없이 이것을 굉장히 매도하는 그런 발언들을 일삼고 공격의 소재가 되는 것이 저희들은 안타깝고요. 사실 뭐 원리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저는 뭐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아가지고 마치 정부나 우리 저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공격 소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빨리 이걸 해결하려면 호주는 지금 공사가 부대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리를 좀 비우더라도 물론 상대국에 대해서는 실례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이종섭 대사 전 장관이 와서 공수처 수사를 받을 때까지는 있어줘야 된다. 이런 당의 요구를 전달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 이종섭 대사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라던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상황인데도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예. 그걸 좀 해소해달라 이런 거네요. 그냥 귀국해서 조사를 받아달라 이 정도 예, 뭐 그런 걸 입장이신 좀 거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정무적으로 예. 좀 판단을 해서 당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선거에서 빌미를 주는 것은 좀 공직자로서 적당하지 않는 처신이니까 예. 그 처신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의사 표현이고요. 앞으로도 이 선거와 관련돼서 네. 저희들이 할 말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의견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예, 사실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도 입장을 전달했고 어제는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 당장 내일이라도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입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도 조율된 날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외공관장 회의 날짜에 맞춰서 다음 달에 아마 조사를 추가로 받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수사를 피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고 예.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설명하는 걸로는 공수처가 빨리 부르지 않고 출국 금지 같은 경우도 수사를 하지 않고 두세 달 정도를 방치했다가 뭐 여러 번 연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공수처가 오히려 선거 시점에 뭔가를 하려고 계속 수사를 미루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저도 뭐 그런 의심은 하고 있지만 그런 예. 의심 여하를 떠나서 그냥 뭐 부르기 전에 와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그냥 정쟁 소재로 쓰이지 말고 예. 국내에 있는 것이 좋겠다. 예. 예. 그러면은 뭐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까지 요구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또 한 분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어제 언급을 했고요. 황상무 대통령실 그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인데요. 이분의 발언을 두고는 당에서도 자진 사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함은경 후보 보시기엔 좀 어떠셨습니까? 예, 하여튼 황상무 수석, 예. 황상무 수석도 좀 적당하지 않는 좀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런 발언들을 수석이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공직자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나 언행이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런 점에서 많이 벗어난 발언들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이제 농담으로 퉁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저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 혹시 뭐 체인저 벨트에서 황상무 수석 관련해서도 뭔가 단체 입장을 내시거나 뭐 공동 행동을 하실 계획이 있을까요? 아니 뭐 그런 건 지금 저희가 뭐 인사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자꾸 발언하기 위해서 체인저 벨트를 한 게 아니고 예.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노선,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 나와서 분탕질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노선을 이야기하고 예. 좀 더 나은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정말 합리적 보수의 길이 뭔지 보여주고 싶어서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약간 이런 해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함은경 후보를 엄청 지지했던 분들도 최근에 이 네. 체인저 벨트에서 내는 입장이나 특히 뭐 이미 뭐 당에서 공천을 철회했던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뭐 사퇴를 하라고 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최근에 나왔던 말들 때문에 네. 왜 당에 들어오더니 뭐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고 내부만 공격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이랄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예, 원래 지금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정청래를 잡으라 해서 이제 온 건데 사실 지금 후보 자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는 원희룡 후보가 그다음에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정청래는 제가 지금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일관되게 지금 민주당의 저런 작태나 노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평들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언론에서 주목해서 이걸 키우지 않아서 그렇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공격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네. 당 내부에 대한 비판한 게 좀 부각이 됐다 이런 설명이신 그렇죠. 건가요?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에서는 이 나왔던 그 5.18 폄훼 논란을 일으켰던 발언이 당의 어떤 정강정책에 5.18 정신 담겠다 했던 게 들어가기 더 전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함은경 후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계속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공천이 좀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본인은 다시 무소속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너무 공천 잡음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서요. 어떻게 좀 저는 보세요? 일관된 입장이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예.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에 가려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공화주의 솔루션이라는 책도 썼고요. 거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예.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적들은 이재명 비롯한 좌파 포퓰리스트도 있지만 극우적인 사고방식도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들입니다. 네. 이 민주공화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도드라진 사례가 5.18로 보면요. 한편에서는 북한 개입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5.18의 의의를 반미 통일운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양극단이 사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우리 보수진영이나 자유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 양 진영을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협하는 걸 이겨내고 자기 네. 노선들을 정립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5.18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유 시민들이 자기 나라를 만들고 이런 공화국을 만들 때 만약에 스스로 나서 가지고 국가를 지키기도 하지만 국가가 자기 생명을 위협할 때는요.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을 마치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인 사람처럼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본 출발 자체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계속 확고하게 가지시고 계속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 나라가 추구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노선과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공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예.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의 어떤 과거 막말에 더 엄격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한 거 이거 한 건 정도이거든요. 이 그러니까 목발 저는 경품 발언,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제 아까 5.18과 관련돼서는 심각하게 보는데 정봉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수준 이하의 정치예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 자체 또는 그런 사람들이 입법 활동에 나서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를 굉장히 희화하고요. 무슨 게임처럼 만들고요. 이건 제 상식과 제 기준으로서는 그냥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워낙 민주당에서는 그런 일들을 마음껏 자행하고 있으니 네, 제가 볼 때는 개탄할 일이지 저는 이런 거 빨리 다 그 스스로 정리할 정도의 양식이 있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네, 예컨대 예. 저기 김부겸 뭐 선대위원장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해줘서 적어도 정치 수준은 어느 수준까지는 좀 올려줘야죠. 오히려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수준 이하의 어떤 공천이었는데 그 정도 하나 정리가 됐고 그리고 정 전 의원 공천 취소로 빈자리가 된 이제 서울 강북을에 누가 갈 거냐 이걸 놓고도 상당히 좀 정리가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전략 경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박용진 의원을 넌니 많이 놓고도 한참을 걸렸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우리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말을 바꾸기를 어디 한두 번이 아니어서 예, 그냥 말을 바꾸는 걸 당연시 생각하는데 그 전에 박용진 의원이 공천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그런 만들겠다라고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니 10%뭐 감점을 줘서 30% 감점을 받게를 한다든지 거기다 이번에는 허다도 안 되니까 여성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네. 경선을 붙인다든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예. 민주당의 의원들이 저는 참으로 한심할 뿐이고 국민의힘은 그에 반해서 이제 선거 전열들이 정비가 되면서 자기 목소리들 내기 시작하잖아요. 예. 민주정당으로서 어떤 게 진짜 참 민주정당인지 아니면 90년대식 한총련 방식의 정당인지 그걸 저는 냉철히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모습은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당이 국민의힘이고 이런 정말 누가 봐도 문제인 것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게 민주당이다. 예. 이런 좀 극명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거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되게 다 비겁해요. 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일을 제가 누누이 봐왔는데 네. 오로지 뭐 검사 독재 이 말 한마디 말고는 하는 말이 없어요. 그거 옛날 이야기던데 세상에 내가 맨날 그러죠. 아니 판사한테 일일이 판결받는 독재가 어디 있어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1980년대 90년대식으로 하고 있는데 90년대 한총련 세대 인식이 결국에 가서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소수로 고립됐어요. 네. 저는 그런 인식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뭐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예.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박용진 의원이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양문석 후보가 친명계로 분류가 돼요. 양문석 후보의 과거 막말이 논란이 좀 한창 불거지고 있는데 뭐 수박 발언 정도는 애교라고 할 정도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발언 때문에 지금 한창 논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공천을 좀 제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친노계 뭐 친문계 인사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좀 물러나라 공천 철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감싸더라고요. 양문석 그러니까 후보에 이게 대해서. 제가 아까 수준 이하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다든지 마치 그 감정의 찌꺼기를 배설하듯이 쏟아붓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예. 국민들이 쳐다보는 국민들의 대표잖아요. 그럼 대표인 사람이 말도 좀 품위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뭐 상대방을 개념 규정하듯이 이럴 때 정확한 용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너무 도가 지나친 그런 경멸적인 용어들을 마음껏 발산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저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해요. 예. 이재명 대표는 왜 이런 발언들을 좀 감싸는 걸까요? 여론에 좋지 않을 텐데요. 저는 지금껏 이제 보면은 세상 살면서 보면은
말이라고 하는 건 자기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의 내면이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내면이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저는 상식으로서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재명 대표의 과거 막말이 더 심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보자면 후보자들을 함부로 날리기에는 막말 수위가 너무 본인의 막말이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막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예. 그러면 뭐 좀 비교하자면 국민의힘은 많이 엄격한 것이고 예. 민주당은 어쩔 수 없다 보니 좀 관대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너무 볼 수가 이제 있겠네요. 임계치라고 하는 것이 자꾸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예. 그냥 그 정도는 애교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이 국민들을 너무 수준 낮게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 정치 현실이 옛날보다 못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오늘 보도자료를 내실 소식인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좀 예, 엿듣게 되어서 예, 예. 여쭤보고 싶은데 함은경 후보가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1대1 맞짱 토론을 제안하겠다. 이게 오늘 뭐 보도자료 내실 예. 예정인가 봐요. 예. 왜 조국 대표와 맞짱 토론을 좀 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보도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미 예. 그 전에 보도가 됐습니까? 아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을 맡고 예. 조국까지는 신경 쓰지 말고 조국은 내가 상대하겠습니다라는 그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때도 저는 범죄 파렴치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국 대표가요. 예, 이걸 자기 방탄으로 이용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정치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화국이 유지되고 민주공화국이 유지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원리가요. 법치예요. 예. 법을 전공한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곧바로 지금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자기 방탄으로 그걸 그 당을 만들어서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건- 지금 본인도 비례대표 예, 하겠다고 맞습니다. 하니까요. 예. 이번 선거 끝나면 대법원에 판결 나면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이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걸 그 정당 활동으로 자기의 그 개딸이라고 하는 그 지지 세력들을 활용해서 예. 자기를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현실이 그걸 또 용인되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민주공화국은 원래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민들한테 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경쟁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진 면목을 보여주겠다 이거요. 조국 당 대표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검찰 독재나 이런 거 말고 물론 형법도 잘 모르고 법률도 제가 볼 때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예. 예. 그런 거 말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토론하고 싶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의논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거고 미래 세대에게 좋은 일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네. 조국 당대표는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지금 비례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 그 얘기를 낱낱이 제가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조국 대표와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예. 예. 이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듣다 보니까 뭐 조국 대표가 검찰 독재 말고 민생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한 건 저도 못 들어봐서 예. 그런 걸 조금 따져보고 싶다 하셨는데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지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동안에 논란됐던 게 뭐 종북 반미 성향의 어떤 활동 이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조금 논란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일부 교체가 되기도 했고 어쨌든 진보당에서 추천한 후보 3위는 당선권에 배치가 됐더라고요. 이분들 다 통합 진보당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 분들인데 혹시 좀 이분들에 대해서 아셨던 사람들인가요? 네, 대부분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좌파 파퓰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노선. 예. 즉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종북적인 사고방식으로 사실은 민주당을 숙주로 활용해서 잡아먹는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이요. 예,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결로 사실은 범죄를 옹호하는데 동원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정당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선거고요. 사람들이 지금 그게 현혹돼서 이런 위협하는 민주공화국을 근간을 위협하는 이런 세력들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앞으로도 계속 낼 겁니다. 예. 제가 있을 수 있는 한에서는 계속 낼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길이고요. 네. 대한민국의 발전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대한민국 미래의 세대들이 정말 일본을 추월하고 일본보다 2배 더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나이 60입니다. 저보다 한 10대 젊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서가지고 예. 정말 이 나라를 끌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싸울 겁니다. 예. 뭔가 체인저 벨트의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예, 앞으로도 함은경 후보의 목소리를 좀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